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될 마지막 남은 한 팀, 어느 팀이 될까요?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1차전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킥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화성시 코리오 팀에 이어서 SK 앵크린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 팀 좀 일을 낼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SK전에서는 2차전에서 정말 허무한 역전패를 당하면서 대역전패를 네, 당했었죠.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에서도 완벽하게 추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 좀 강한 정신력이 느껴지는 킥스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포스코 캠텍과의 그 정규리그 성적을 보면 또 킥스 팀이 전반기, 후반기 모두 다 네. 승리를 거두었었죠. 그래서인지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킥스가 좀 올라오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네. 여지없이 올라왔고요.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이제 막 또 오더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화성시 코리오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SK 앵크린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킥스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포스코 캠텍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서는 포스코 캠텍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플레이오프 와서는 킥스팀의 기세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든 경기가 되었어요. 네,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모두 킥스팀이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키워드는 강승민 선수가 쥐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뒀고 그 상대 역시 상대팀의 에이스들이거든요. 최철환 선수와 변상일 선수에게 승리를 네. 거두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캠텍에서는 이 강승민 선수를 꼭 저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더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팀에서는 1, 2지명, 특히 김지석 선수가 올해 좀 성적이 좋았었고요. 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킥스팀의 1, 2지명이고요. 네. 3지명에서 5지명까지도 준수한 성적을 거둬 주었습니다. 반대로 포스코 캠텍에서는 그쵸, 3지명에서 5지명, 특히 3지명이었던 변상일 선수가 좀 성적이 좋았었는데요. 네, 포스코 캠텍은 1지명부터 5지명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잘해줬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특히 이제 3, 4지명 변상일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활약이 상당했죠. 네, 드디어 오더 나왔습니다. 킥스팀에서는 이 선수가 나올까 말까 좀 이렇게 네.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홍기표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아무래도 홍기표 선수와 강승민 선수를 두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홍기표 선수가 이제 상대방 팀 장고 카드가 최철환, 이원영, 안정 선수 정도인데 다 성적이 괜찮아요. 네. 최철환 선수를 상대로도 3승 3패로 잘 버텨주고 있고 이원영 선수와 안정 선수에게는 앞서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기표 선수 카드가 적절했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미국 속기대국은 백홍석 선수와 나연 선수가 만났네요. 이 오더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1, 2지명을 전진 배치시켜왔던 킥스팀이지만 나연 선수를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백홍 선수가 또 한 판 이긴 바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예상하고 이제 백홍석 선수를 출격시킨 것 같고 오히려 에이스 카드들을 좀 후반에 좀 아껴두었다가 폭발력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1, 2지명을 앞서 배치시킨 만큼 1승 1패 혹은 2승은 해주어야지 네. 승산이 있어 보여요. 네, 포스코 캠텍에서 나연 선수가 2국에 등장했는데 특히 킥스팀에서는 윤준상 선수만 좀 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윤준 선수가 사실 최철환 선수와 나연 선수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명 선수가 다 빠졌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나머지 3, 4, 5국은 윤준 선수가 어느 시점에 나가도 할만해진 것이고요. 좀 오더가 킥스 입장에서 좀 편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1차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연 저 챔피언의 트로피를 어느 팀이 가져갈지. 물론 정관장 환진단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 승부에서 승리를 거둬야만이 이 트로피를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지금 시작합니다. 킥스의 홍기표 선수, 포스코캠텍의 최철원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는데요. 홍기표 선수 긴장했는지 한수 두고 다시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네요. 좀 무대가 무대인 만큼 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홍기표 선수는 사실 퓨처스 리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압감이 더할 것이고 또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 뭔가를 더 보여줘서 내년에는 꼭 바둑 리거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포스코캠텍의 나현 선수, 킥스의 백홍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이국 대국이 어떻게 보면 좀 승부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한 판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 포스트 시즌에는 이 첫 대국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선봉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수들에게 영향을 네. 좀 많이 미치잖아요. 그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오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좀 앞서 나가면 오도의 다양성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에이스 카드들을 꺼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오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뭐 3-3을 오히려 안 나오면 좀 섭섭한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이 3-3이 자주 나오고 있고 또 3-3에 대한 연구가 선수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는 좀 많지만 서로 적절한 타협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현 선수를 이제 앞서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히 최철원 선수도 장고에 나와 있고요. 네. 포스캠텍은 이 킥스의 기세를 우리 팀의 1, 2지명을 내보내면서 꺾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킥스는 후반부에 모두 주력 네. 선수들을 배치를 했고요. 특히 또 김지석 선수가 지금 기세가 상당하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포스캠텍은 1, 2지명을 김지석 선수와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성공했다. 나름 또 만족을 할 수 있겠고요. 자, 한 칸을 띄워갖고 이어갔는데 뭐 역시 종종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이 한 칸은 이제 나와 끊었을 때 이 축이 좀 유리하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찌르고. 보여드리면 이쪽 밀어간 수로 찌르고 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수로 몰아가는 장면인데 백이 나가는 것이 지금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이제 화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흑은 방금처럼 이제 찔러서 끊는 변화를 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흑이 밀었을 때 백은 다시 또 이어서 연결을 했는데요. 네. 변으로 늘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해요. 네. 사실 백이 이쪽으로 흑이 밀어갔을 때 늘더라도 나와 끊습니다. 있고 나서 그다음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나와서 싸우는 것은 흑이 건너가서 귀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백은 잡아두고 이쪽으로 막고 역시 아프기 때문에 꼬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수를 생략하고 갈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벌려가고 백은 이쪽을 전개하는 혹은 이쪽 단수치는 이런 그림이 돼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일단 흑 세력 백실리의 갈림이 되겠는데요. 네. 백홍수 선수는 이런 좀 큰 모양을 구축해서 상대방이 침투를 했을 때 공격하는 흐름을 좋아해요. 네. 이 두 선수의 기풍에 맞게 지금 좀 네. 어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도 뭐 초반 실리를 차지해 가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붙여가면서 귀의 실리도 확보를 하면서 또 은은하게 우변 쪽의 흑 세력을 견제합니다. 네. 지금 뭐 이쪽을 늘어주는 선택도 상당히 두터운 선택이고요. 계속해서 세력이 넓혀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그런 백도 이제 이쪽 부근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어깨집기. 혹은 이제 지금처럼 뭐 거쳐가는 것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수법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협공을 했을 때 눌러가는 자세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우변 흑 세력과 또 호응하기에 또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은 음, 일관성 있는 작전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백도 눌리기 좀 싫을 것 같은데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날일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끊어가는 싸움을 좀 노려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바짝 가서 씌울 때 뭐 나와 끊는 눌리는 것은 기분 좋지 않기 때문에 씌웠을 때 끊는 싸움이 가능해야 돼요. 그때 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두 선수는 그래도 정규리그에서 괜찮았고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그동안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나연 선수도 3승 5패라면은 좀 불만이죠, 아무래도요. 백홍수 선수도 4승 6패.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양 팀에서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김기용 선수가 아니라 김지석 선수가 괜찮았고 강승민 선수 그리고 안주용 선수 정도가 성적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무대가 커졌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서였을까요? 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플레이오프 대국은 좀 과감해야 되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또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조금 더 대범하게 둘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뭐 강용태 선수라든지 김정현 선수라든지 좀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큰 승부가 됐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특히 또 티브로드 팀에서 만났을 네. 때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코리오 팀이 이번에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다면 또 뭐 박정환 선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강유택 선수마저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큰일을 해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런 소리가 많았는데요. 화성시 코리오 팬분들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기적같이 진출했잖아요, 와일드카드로. 그런데 이제 킥스를 넘어서기가 좀 힘들었어요.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강용태 선수가 킥스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우승 확률이 뭐 70%다. 네. 그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에는 킥스에게 막혔죠. 네. 그 정도로 킥스와의 그 경기가 가장 어려웠다는 뜻을 또 대변해 주는 네. 것 같아요. 아, 지금
높게 협공을 했어요. 이것은 날일자로 씌울 것이 분명한데 나와서 끊어서 전투를 걸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날일자로 씌울 때 절대로 밑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끊기 위해서 지금의 협공을 선택을 한 것이에요. 물론 더 날짜를 못 두게 하려면은 두 칸보다 한 칸이 있었거든요. 그럼 날짜로 씌워갈 때 그건 나와 끊으면은 훨씬 더 강력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한 칸 높은 협공을 하면은 흙도 다른 변화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붙여 끊는다든지 지금은 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나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한 칸 협공을 못한 겁니다. 흙은 날일자로 씌우는 거 말고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물론 뭐 두 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선택도 있고 다 있는데 애초에 날일자로 걸쳤을 때는 이 씌움을 두고 싶어서 둔 것이라서 네, 작전 변경하네요. 어, 뭐 어깨짚음은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흑의 진영을 넓히고 백의 진영을 조금 견제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이 교환이 이득인지는 좀 봐야 돼요. 후변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어깨집기가 제격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키우는 의미 하나가 있고 역시 백 모양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프로기사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이 뛰어간다면 나연 선수도 같이 어깨를 짚어간다든지 이 정도 들어간다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깨를 짚어놓고 또 좌상 쪽을 갔는데요. 네, 어차피 뛰는 자리는 좋은데 이 교환을 뭐 하고 싶다는 뜻이죠.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 두겠다. 그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금 백도 정말 젖히고 싶은 자리예요. 네. 하지만 여기가 이제 급하니까 손을 빼기가 좀 힘든 거죠. 먼저 붙이면서 귀의 실리를 또 확보를 하는데요. 네, 조금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벌려두는 것보다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의미가 있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백도 이제 계속 변 쪽으로 벌림을 해주잖아요. 네, 지금 안 하는 건 좀 이상할까요? 그만큼 매력적인 자리예요. 이 젖히는 자리가 두고 싶은데 여기를 맞았을 때 이게 귀에 사와에도 신경이 쓰여서 바로 압박을 당하잖아요. 손 빼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받아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어야 나중에 또 끊는 노림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나연 선수도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항상 삭감의 기본이 되는 자리고요. 흙의 모양을 삭감하는 것 혹은 강하게 된다면 침투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완만하게 두니 좌변 백 한 점은 뭐 벌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체로는 좀 그래도 가벼운 돌이라서 오히려 벌리는 것보다는 뭐 공세를 취하는 그런 포지션은 취할 수 있겠어요. 네. 어차피 벌림을 해도 집다운 집을 좀 만들 수 없는 것도 좀 네. 아쉬울까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 수 두더라도
집이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느린 선택이고요. 과감하게 침투를 해가네요. 초반부터 두 선수 모두 신중한 진행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흑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붙여서 뭐 뛰어갈 때 씌어가는 선택이 먼저 떠오르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가는 것도 급소 자리이긴 합니다. 네, 백이 반대로 한 칸 뛴다면은 네, 안영이 이제 확보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체력도 있습니다. 가장 단단하게. 좀 발은 느리지만 좀 타게 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뭐 지금은 뭐 싹싹하게 이런 교환을 해버리고 30초 하나, 뭐 뛰어간다면은 무난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도 좀 발이 느리게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백도 이런 교환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 백홍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반발 심리가 아주 강한 선수였거든요. 네. 파이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또 반발부터 생각할 아. 거예요. 이 상대방의 의도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역시 치받고 뛰어뒀을 때 백이 쉽게 타기가 됐잖아요. 뭐 좀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밀어간다든지. 이쪽으로. 네. 네. 분명 이런 연구를 할 겁니다. 아, 봐주네요. 의도대로 해주더라도 불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두 선수 모두 초반에는 아주 신중한 네. 그런 선택 모습 보여줍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치봤죠. 이 흙을 굳혀준다는 좀 느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백은 지금 자리를 먼저 잡아두는 것이 더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딱 두 선수의 이미지가 나연 선수는 약간 좀 선비 같은 이미지잖아요. 좀 얌전하고 이제 좀 외모도 좀 약간 곱상하고요. 그리고 또 백호 선수는 뭔가 파이터 파이터. 같은 네. 근데 그 이미지와 바둑 스타일이 또 비슷해요. 또. 네. 백홍 선수는 이제 평소에도 아주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성격이라는 게 약간 진짜 기풍에 좀 드러나는 게 네,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은 약간 그 추성호 선수도 좀 생각이 나고요. 약간 이미지도 비슷해서. 날일자로 올렸는데요. 네, 이제 뭐 한 칸과 다른 것은 이제 한 칸 뛰면 쉬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붙이는 건 축이잖아요. 다만 이제 이 형태는 나중에 이 급소가 남아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으시죠? 저는 솔직히 바로 들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 날일자는 네, 이 건너붙여서 끊는 약점이 첫 번째지만 항상 이 급소 자리가 남아있다. 네. 다음에 백도 다시 한번 자세를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손 빼는 것은 위험하고요. 좀 중앙으로 계속 뛰어간다든지 하나, 뭔가 계속해서 응수를 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일단 우변 쪽에 확실한 집을 좀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우변과 우하기
그 두 곳이 확정가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좀 두고 싶은 자리가 많긴 해요. 뭐 우변도 상당히 좋고 네. 여전히 이 근방은 괜찮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 급소예요. 계속된 공격이냐 혹은 우변으로 방향 전환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어요. 물론 중앙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교환되면 과연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실시간 스코어가 지금 이 순간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좀 타개가 잘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뭐 흙이 상당히 좋은 형태에서 이 정도 자리 잡았으면은 그래도 백도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실리는 애초에 우상기, 좌상기 그리고 좌하기에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실리 후타의 작전이 지금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흙이 백이 약간 기분 좋은 정도지 흙이 뭐 백호 선수가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딘가요? 여덟. 아, 공격. 역시 기풍답게 공격을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급소 자리예요. 백돌이 위치에서 그 강도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네. 여전히 아픈 자리입니다. 나연 선수도 뭔가 상대방의 의도는 이제 치받아 달라는 거잖아요. 제자리 걸음을 해달라는 뜻인데요. 네, 이런 의도니까 넷, 뭔가 좀 다르게 받고 싶을 겁니다. 일곱, 뭐 붙인다든지 아, 이쪽으로. 그쪽으로. 네, 지금 그것도 이제 반발의 일종인데요. 정말 이렇게까지는 못 둔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끊겨서 양분되면 곤란한 건데 네. 단수 치고 막아가면은 이 두 점이 오히려 잡혀요. 아, 단수가 들어도 더 이상의 탈출이 어렵습니다. 장문 씌어진 형태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비껴받아도 이 돌 자체는 연결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이 교환은 한 만큼 이득을 봤다라는 뜻이죠. 아홉, 네, 흙도 뭐 두 군데 급수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나름 또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일단 백이 자체 내에서는 좀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봤더라도 둘, 안에서 두 집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섯, 그리고 이런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날일자 행마까지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두잖아요, 이 행마를. 여기서는 뭐 계속해서 급소 자리로 두면서 추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뭐 이쯤 활용하고 역시 우변으로 선회하는 그림이 또 있겠습니다. 네, 백홍서 선수의 기풍이라면 계속 공격을 할까요? 여기 급수 자리거든요. 네. 안영의 급수입니다. 백이 뛰면은 셋, 넷, 뭐 자세가 잘 나왔고요. 여섯, 일곱, 지금은 선회하네요. 흙이 띄었을 때는 좀 좁은 자리지만 백의 급소 안영을 좀 빼앗는 자리라서 또 하변을 나중에 또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선택은 101점을 공격하기보다도 뭔가 좀 갈라쳐 간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네. 좀 크게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셋, 두 선수의 네. 기풍이 묻어나 있는 대국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백도 이 자리 선택할 수가 있게 됐고요. 물론 뭐 중앙으로 뛰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중앙으로 뛰는 데는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그리고 좌상귀에 있는 흙도 약간이라도 공격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벌리는 것과 중앙 뭐 이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디죠? 여덟. 그냥 벌리네요. 일단 변 쪽으로 갔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인데요. 나연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으로 나연 선수가 이수를 선택을 했었죠. 벌림을 그러자, 했고요. 네, 붙여서 끊어가면서 뭔가 이쪽의 활용을 통해서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을 좀 노려보겠다. 좀 바깥 모양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런 수를 네. 또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백도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연 선수 아홉. 정규리그에서는 9승 5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백홍석 선수는 8승 8패 딱 5할의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대 KBO 리그 성적은 60% 그리고 53%로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두 선수가 근데 어떻게 한 판밖에 안 뒀죠? 왠지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딱 한 판 둬서 백홍수 선수가 한 판 이긴 바가 있습니다. 물론 랭킹 차이, 지명 차이 뭐 그런 것은 있어도 네. 이 상대 전적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판의 그 승부는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연 선수가 정규리그에서는 성적이 괜찮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뭔가 큰 승부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 시즌은 좀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뭐 백호 선수는 항상 비슷하네요. 5할에 네. 좀 윗돌거나 조금 안 되거나. 이번 정규 시즌에서 포스코 캠텍은 변상일 선수, 이원영 선수 너무 대단합니다. 네, 이게 딱 그 두 자리 승수를 하면은 성공을 했다. 이번 시즌 성공했다라는 건데 30초 하나. 그것이 이제 2명이 됐고요. 네, 그것도 네. 일지명, 이지명이 아닌 네. 3지명, 4지명의 선수가 10승을 거두었고요. 이 조금만 잘했으면은 3명 혹은 4명까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이게 야구로 치더라도 이게 두 자리 승수 투수가 2명 있어도 괜찮은 건데 네. 3명, 4명 되면은 아주 강팀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킥스 역시도 1, 2지명이 두 자리 승수를 거둬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이제 일곱, 여덟.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2번 남았습니다. 흙이 또 붙이면서 네, 백에게 지금 늘어달라고 강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낮게 갔을 때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높게 갔으면은 이런 활용을 안 당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구를 맞는 것은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쪽 막아서 싸우겠다. 아예 백을 좀 포위하겠다는 네. 뜻인가요? 이 두 점 오히려 잡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조금 더 강하게 두면은 늘 때 단수까지 쳐버리고 막을 수도 있어요. 일곱, 그래서 백이 그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귀는 조금 악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하나는 이어두겠죠? 이어두고 나서 여기 호구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 호구로서 훅은 두툼 얻었고 이 머리를 맞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이 백은 이제는 좀 꽤 약한 돌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나, 네, 둘, 물론 여기도 아직 미생이니까 네. 이거는 백홍서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흐름의 바둑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이 득이 없을까 이제 받아주면 득이죠. 그때 잡으면.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흑이 반발을 합니다. 게다가 백 모양이 좀 우영이 돼서 좋지가 않네요. 네, 건너갈 수는 있어도 흑이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30초.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흑이. 셋, 넷, 잡아야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두어가죠. 이 노타임으로 둘 정도로 현재 기분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백홍 선수가 또 좀 기분 팔아서 평소에 좀 잘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그 손길이라든지 표정, 제스처 같은 것이 좀 많이 드러나요. 네. 해설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하죠. 그래서 지금 좋게 보고 있는구나, 나쁘게 보고 있는구나. 뭐 물론 하나, 상대 선수도 그런 것을 잘 느낄 겁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게 되나요? 바로 끊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끊어가겠죠? 물론 이제 이돌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둬서 단수까지 아주 기분 좋죠. 건너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과연 근데 막상 흑도 이제 두텁지가 않다. 30초. 연결해야 하나, 되는데 같이 뛰어나가면은 셋, 넷,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시간 스코어는 오히려 백 쪽으로 약간 더 기울었는데요. 그러네요.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라면 백이 괜찮아 보여요. 그 정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네.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게 물론 좀 넘어가는 자세가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나, 여기 지키고 뛰는 자세가 백이 기분이 좋네요. 다섯, 그래서 같이 뛸 때 같이 뛰어가면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묘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흑은 백을 연결시켜주면 안 되는데요. 글쎄요, 이 수는 이제 젖혀도 늘어대잖아요. 지금은 그냥 흑이 두 점을 잡아둬도 약점이 노출됐어요. 이 백의 입구자로 두어진 수가 조금 의문수로 네, 한 보여지는데요. 수가 이렇게 좀 된다면. 막아야 되는 자리인데 여덟, 아홉. 입구자로 가 있으니까요. 3번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이제 단수 치고 넘어갈 때 막는 건데 뭐 나연 선수는 이 정도라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리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 견제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 갔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흑은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는데 네. 젖히는 수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떤 수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선택을 30초. 하나,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젖히는 거 아니면 단수 치는 건데 다섯, 여섯,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여덟. 또 써요? 그쪽으로 가네요. 이것은 이제 두텀을 얻어서 만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흑이 잘 처리가 됐어요. 다만 이제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데
백이 이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좀 위안이긴 하겠죠. 30초. 하나, 다른 선수가 왜 안 빠졌을까요? 빠지는 그림이 더 나아 보였는데 여섯, 이러고 또 빠져요? 약간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획은 연결을 해 두나요? 네, 지금은 연결하고 막을 때 끊어가는. 여전히 여기서 젖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젖히고, 흙이 젖히고 이쪽 지키고 귀를 늘어가더라도 이거는 귀가 상당히 크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흙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이 선택은 패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따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굴복당하는 것은 너무 아파요. 보통 이것은- 이런 장면에서 네. 이어주기는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가놓고 넘어가면 이건 오히려 백이 잘 됐죠. 근데 여기 팩감이 있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나고 쳤을 때 30초. 하나, 걸고 나서 땄을 때 이쪽 팩감이 드는다. 넷, 절대 팩감인가요? 여섯, 일곱, 좀 애매하거든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 칠 때 백도 기재상은 단수를 쳐야겠죠. 백은 쳐야 돼요. 백은 뭐 그냥 맞거나 쳐서 혹시라도 패 져서 맞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여기 하나 먹여쳐주는 정도인데 최악의 경우는요. 근데 악수 팩감을 일단 최소한은 받아낼 수 있고 30초. 하나, 둘, 셋, 넷, 획은 패를 끊는 게 아니라 위로 중앙으로 막아서 거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좀 패 싸움에 여유가 있어서 이건 백이 여기 팩감을 쓰더라도 받고요. 네. 사실 건너가기만 하더라도 아, 또 이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역시나 패를 끊어서 걸어가는 것이 좀 강력할까요? 네, 건다면은 끊어가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 연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보겠죠. 딸 때 둘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끊는 팩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가는 팩감을 써서 밀어간다든지인데 일단은 끊어서 쓰는 것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묘하게 패가 됐어요. 30초. 하나, 둘, 백은 만약에 팩감을 쓴다면 쓸 곳이 좀 있을까요? 백은 아예 전무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정도 내지는 뭐 이쪽 끝나가는 정도인데 물론 큽니다. 뭐 이렇게 연타하는 것이 상당히 큰데 과연 이 패를 지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타도 워낙 크긴 하네요. 근데 이쪽도 상당히 손실이 있지만 하나, 둘,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나가서. 뭐 이 정도도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상당히 커요. 이렇게 연타도. 백은 웬만하면 해소하는 쪽으로 갈까요? 글쎄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런가요? 커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그리고 팩감이 백도 없는 게 아니라서 여기 찌르는 팩감이라든지 많이 할 때가 있어서 여덟, 해소합니까? 좀 커 보이는데요. 이 실리가 물론 이제 뛰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받긴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이득을 받습니다. 다음에 막히는 게 또 아프니까 또 받아야 돼요, 백이. 그때 선수 뽑고 사실 여기는 패를 이겼지만 제압은 아니거든요. 30초. 다만 이제 둘, 전체적으로
실리를 먼저 얻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텀을 가져오더라도 여덟,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진행은 흑도 사실은 얻어낸 것이 많습니다. 여기 나중에 뭐 이제 이쪽이 사실 다 선수잖아요. 여기 네. 다 걸립니다. 다시 마오가면은 뭐 둘, 모양을 다시 잡아요. 또 은근히 여기 또 그 과정에서 이어서 두잖아요. 아, 네. 뛸 때 이렇게 마오가면은 오히려 백도 완성이 아니라서 흑도 괜찮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바꿔치기가 초반부터 일어났습니다. 호구로 두네요. 호구로는 왜 호구로 두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글쎄요, 있는 게 일단 백이 젖히고 이렇게 붙였을 때 30초 물론 지금은 꼬부릴 수까지는 있긴 합니다만 여기 관계가 또 있어서 네. 있는 것과 호구의 차이는 의외로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좀 바깥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으면요 나중에 백 붙여서 들 수는 있거든요. 흙에 끼워서 꼬부리고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이 예를 들어서 백돌들이 온다면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충 관계가. 셋, 근데 집으로는 약간 손해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꼬부려야 되는데 백이 있는 것이 선수니까 네. 안녕 관계도 좀 다르고요. 뭐 그래도 띄워두죠. 그래도 아픈 자리라 봤네요. 그 흑의 자랑은 역시 그쪽에 있긴 합니다. 이쪽 정리하고 막는 자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바꿔치기가 나온 것이긴 한데 일단 실리적인 요소로는 흑이 확실히 이득을 봤어요. 또 반면에 흑은 처음에 세력 작전을 좀 펼쳤지만 이제는 좀 두터움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어디 가려고 한 거죠? 하나, 보통 젖힐 때 막는 수를 일감으로 떠올리긴 다섯, 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반대로 막히는 자리가 워낙 아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또 이러면은 바꿔치기인가요? 네, 일단 실리 손실을 입은 거죠. 여기 뭐 늘거나 날짱하면은 귀를 또 뺏어오는 거니까. 또 실리가 많아요. 우아기, 우변 이쪽 자상기까지 얻어오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가만히 늘어갑니다. 네, 이러면은 백집이 사실 아주 자랑스럽진 않죠. 이쪽이 둘레였어요. 10집 정도, 20집, 22, 24, 30집 정도예요, 백이. 30에 이건데 여기 한 두세 집밖에 안 돼요. 10, 22, 24, 100은 흑은 한 45집 정도 되거든요. 둘, 셋, 물론 이제 두텀이라는 여섯, 경계가 오히려 아홉, 열. 백이 밀리지는 않는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두텀이 비슷하다면 집으로는 오히려 역전당했으니까 지금의 운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데 끊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뭔가 오히려 강력하게 둬서 오히려 전단을 좀 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변집이 다 확정가가 된다면 되게 네.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연 선수가 오히려 강력하게 여덟, 작전을 아, 그 정도에 그칩니까? 이거는 뭐 정말 장기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힘든데 그 정도로 자신 있나요? 이렇게 된다면 우변은 이제 더 이상 침투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제 집이에요. 이렇게 집 다 만들어주고 사실 뺏긴 건 양쪽 귀를 다 뺏겼거든요. 대신 상변집을 좀 확실히 해두겠다는 뜻일까요? 네, 근데 이런데 이제 마지막 밀어가서 하나, 키우면 같이 집이 둘, 불어나니까 넷, 또 불잖아요. 다섯, 여섯,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런 선택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자신이 있는 거죠, 나연 선수가 지금. 뭐 흑도 이어주긴 싫죠. 뭐 붙인다든지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실리로 이득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흑의 약점을 가장 좀 효과적으로 지키는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발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뭐 늘어서 막아간다면 오히려 잡히진 않더라도 네. 이것은 좀 많이 당했어요. 마지막 그리고 뭐 하나, 최소한 이렇게 한 점만 잡더라도 넷, 다섯, 이 약점을 효과적으로 없앤 거니까요. 여덟, 아홉, 네, 백은 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늘어둠과 동시에 이 약점은 해소가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백이 이쪽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리가 오히려 나중에 흑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호구의 선택이 반대로도 괜찮아지는 선택이 되는 거죠. 스코어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네, 뭐 스코어는 변동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흑이 충분히 할 만한 형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저라면 흑을 잡고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밀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상변집이 좀 큰 집이 나기에는 간격 자체가 좀 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같이 나니까요, 이게 집이. 같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지키면 계속 밀어가더라도 흑집도 같이 나니까 이게 크게 집이 난 것 같지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이 젖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섯, 여섯, 글쎄 뭐 강하게 된다면 이수는 있어도 아홉, 이렇게 눌러두고 막는 것은 있어도 네, 지금은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없어요. 그냥 뺏기기는. 지금 뭐 짚어가면 백도 나와 끊는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수읽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금 실전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늘어두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여차하면 붙여서 그쪽도 네, 쏠쏠한데요. 잡아가기가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백이 둔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백이 둔다면 이제 끊거나 호구거든요. 호구 치면 이어서 흙이 살아있으니까 약간 좀 싱겁고요. 뭐 끊어서 단수 친다면 있고 이렇게 처리하면 또 완승은 아니에요. 백이 잡으러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나요? 네, 이쪽으로 잡으러 갈 수가 있죠. 물론 주위가 아주 두터워야 됩니다. 넷, 근데 다섯, 끊는다면 흙도 여길 끊어서 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네, 보다 확실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교환시켜 둬야지 나중에 여기라도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백집을 불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백의 노림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뭐 팽팽합니다. 셋, 좌기, 좌변, 좌상기까지의 접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는데 팽팽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또 하변 쪽도 눈이 가는데요. 흙은 네. 다가서는 수로 뭐 넓힐 수 있다고 한다면 백은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흙이 견제하는 부분이 바로 하변 쪽 때문이에요. 이쪽의 발언권이 네. 둘, 흙이 갔을 때와 백이 뒀을 때의 다섯, 위력이 좀 달라요. 일곱, 백이 갔을 때는 뭐 계속 신경 쓰이죠, 이런 부분이. 네. 반대로 흙이 가면은 뭐 치중도 있고 눌러 막는 것도 있고 흙이 더 두터운 곳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흙에게 조금 발언권이 더 있습니다. 나연 선수가 그래서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두어가네요. 네. 좀 뭔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호구 정도 지키는 것은 이제 밀렸을 때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바둑이 둘, 계속해서 키워가겠다. 다섯, 머리는 아프지만 역시 이쪽 끊는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넓혀 두겠다라는 뜻이네요. 백도 좀 약점이 신경 쓰이긴 할 텐데요. 네. 지금은 뭐 그 정도 이 정도 약점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끊는 것은 무리입니다. 느는 것이 선수예요. 셋, 넷, 받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네. 하고 호구를 쳐주네요. 잡히죠 오히려. 네. 밀어둔 교환 자체로도 좀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흙에게 좀 가일수를 하라고 네. 말을 하는 건데요. 또 뭐 늘어두겠죠. 아까 오고는 밀렸을 때 백이 좀 급하다면 지금은 손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변이라든지 뭐 다른 곳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아, 어? 처음으로 노타임 나왔는데 나연 선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급소 자리를 왔을 때는 항상 이 수를 두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흙의 한 칸 띄임은 중앙 흙 모양의 약점을 가장 좀 강력하게 지킨 거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간접 보강인데 네. 그 간접 보강을 공격으로서 셋, 풀어가는 거니까 가장 강력하게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곱, 우변 백돌이 약하니까 아홉, 중앙 흙을 끊어올 수 없겠다. 이런 뜻으로 네, 해석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나연 선수는 상당히 여기 두려고 했죠, 지금? 확실하게 두어가겠다. 괜히 중앙 띄었다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꼴이 될까봐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마지막 하나, 오히려 도와주니까 안에서 사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 수로는 못 사야지만 다음에 이곳을 두면 완승을 취할 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막아두면서 백 모양의 끊기는 약점을 모두 다 연결을 했거든요. 네, 여기 약점도 해소를 네. 했고요. 그러니까 백이 사실 젖혀 있고 막는 자리가 지금도 상당히 커요. 아, 그러네요.
흑 입장에서는 30초. 여기서 민다든지 둘, 뭔가를 좀 다섯, 둬야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백 입장에선 이렇게 안에서 지켜두는 수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백호선 선수는 좀 중앙으로 도망치는 것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안에서 자세를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끊는 약점이 없어지고 글쎄 여전히 끊는 약점은 또 부담이 남아있고요. 애초에 이쪽을 늘고 그때도 사실 백이 30초. 입구 짜고 살리는 게 컸어요. 둘, 그럼 이쪽을 둘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 더 낫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에서 초일기 2번을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그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백이 딱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은 그래도 여기라도 밀어가서 좀 삶을 방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중앙에도 약점도 보강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네, 다섯, 그 자리라도 둬야 돼요, 네. 지금. 뭐 집으로도 상당히 크지만 이 안영의 또 급소 자리니까 그 자리마저 뺏기면은 지금 흙이 아주 실속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젖히네요. 아, 그게 상당히 좀 얄미운데 마지막. 그 얄미운 이유는 둘, 셋, 넷, 이게 원래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섯. 네. 당연히 막아야 되는 자리인데 막으면 또 백도 막았어도 살아버려요. 붙이면 여기 돌이 생겼기 때문에 젖혀서요. 네, 젖히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제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물러서자니 집으로 또 손에 네. 찔리니까 이래서 좀 얄미운 한 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젖힌 수가요. 또 안 받기에도 깨지는 네. 게 싫고요. 안 받으면 또 집이 많이 깨지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나연 선수 넷, 상대방이 가장 불편하게끔 여섯, 버티는 수를 도와가고 있습니다. 아홉. 좀 집을 포기하고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이러면은 일단 실리적인 손실은 입을 수밖에 없게 네. 됐습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는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몇 수 교환에서는 확실히 백 쪽에서 집으로 이득을 마지막 본 것이고요. 하나, 둘, 다만 이제 넷, 여전히 이제 미생이라는 그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중반전이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이곡 속기대곡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